노량진에서 가져온 생선들인데 신경과 이제 피를 빼줄 때 쓰는 도구거든요. 하얗게 변하죠? 진짜 하얗게 변했네. 고급 스시야나 오마카세에서 나오는 그런 숙성된 초밥 맛이 나는 거죠. 비싼 성게를 이렇게 많이 넣어줘? 예. 초밥 위에 올라가는 생선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두툼하게 드시면 맛있잖아요. 제일 좋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초밥입니다. 마진율이 한 10%밖에 안 남아요. 사장이 좀 더 고생하는 집이 맛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횟수로 치면은 16년 차입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나이는 33입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셰프의 신선한 초밥을 운영하고 있는 고셰프라고 합니다. 사장님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연안부두인데 새우부터 나와가지고 신선한 활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해수 먼저 물을 받은 다음에 고기를 실으러 갈 거예요. 보통은 사장님들이 유통업체 쓰시는데 사장님 직접 나오셨네요? 직접 와서 이제 저희가 운송하는 게 유통비를 낮출 수 있어서 직접 오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여기 스톱해주세요. 사장님 물을 너무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못 보셨어요 지금. 제가 손 흔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광어 15마리, 참돔 15마리 이렇게 가져갈 예정이에요. 연매출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10억 이상? 제일 잘 나올 때는 15억 정도까지는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얘는 8마리. 이거요? 8마리요? 네. 7마리요? 네. 10마리 있으면 14개 나오고요. 8마리 있으면 저희가 하도 이제 이런 거에 예민하게 뭐라고 자꾸만 이제 거래처들한테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은 다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해수 받았잖아요. 4통을 받았는데 2통은 깨끗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이 화로차는 얼마예요? 화로차요? 네. 저희가 중고로 샀거든요. 네. 2천만 원 좀 넘게 준 것 같습니다. 3,200.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저희 동생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동생이 이제 좋은 생선 쓰려고 업체도 좀 많이 바꿨다고 얘기 좀 해달래요.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데요? 저희 업체 한 4-5군데는 바꿨어요.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중간에는 또 다시 안 좋은 거 주고 섞어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말을 해도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안 바뀌는 경우에는 그냥 업체를 아예 바꿔야. 여튼 저희는 최고의 품질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든 계속 이제 구사하고 있습니다. 참돔이 이쁘죠? 항상 좋은 고기들은 비늘이 까진 게 없고 눈 상태가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빛나야 되고,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개체마다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광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 색색마다 이제 좀 다르잖아요. 개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상처가 났거나 까진 거 그런 것만 아니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게 오늘 노량진에서 가져온 생선들인데, 요거는 이제 여름에 이제 민어 나오면은 저희가 민어도 이제 제철이니까 쓰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전갱이라 그래서 등푸른 생선인데, 배에서 잡히는 거 있으면은 항상 좀 이제 등푸른 생선 한 종류 정도는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잿방어입니다. 잿방어? 네, 잿방어도 이제 여름에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잿방어랑, 그 다음에 요거는 돌돔인데 엄청 크죠? 그래가지고 가격도 엄청 비싼데 저희가 이제 종종 쓰고 있어요. 어종 리스트가 이렇게 되네요.
그 목장갑 아니고요. 하도 이제 목장갑 그게 많아가지고 이게 식품용 장갑이에요. 항균 처리가 다 돼서 깨끗하게 나온 장갑입니다. 얘네 살이 다 통통하네요. 이제 고등어는 겨울이 제철인데 정갱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기름이 많이 찹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신경과 이제 피를 빼줄 때 쓰는 도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에 고여있는 피들이 나오고, 이 과정이 뭔가요? 시모토식 숙성이라는 거는 장기간 숙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술인데 일본에서 고안된 기술이에요. 생선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피가 남아있으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비린내를 아예 제거를 하고 깔끔히 숙성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선생님 이런 조그만한 생선도 츠모토식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근데 꼭 필수적인 작업이긴 해요. 작은 생선들도 다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 어종이나 쓰시는 거예요? 어종만 따지면 한 8가지 그 정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2차 숙성을 끝낸 이제 광어고요. 와, 딱 봐도 찰지네요. 네. 생선이. 엄청 찰집니다. 수분이 좀 어느 정도 빠져서 쫀득쫀득한 상태입니다. 이번엔 뭐 꺼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2차 숙성까지 다 완료된 큰 생선 부실인데 48시간 숙성돼서 되게 쫀득쫀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일 정도 숙성된 건데 고객님들이 막 다 이제 생각하기에는 생선이 다 물러지고 막 이제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숙성을 하면 생선이 엄청 탄탄하고 단단해요. 그래도 살이 아직도 이렇게 쫀쫀하게 살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뱃살로 따로 해서 지방층이 또 이렇게 두껍게 나오거든요. 사시미에도 나갈 때도 있고 초밥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생선이든 화로를 잡든 숙성 생선을 잡든 수분기가 좀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분기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이게 빠지면서 조금 더 쫀쫀해지고 이렇게 2차 숙성을 거치는 과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선마다 숙성 주기가 좀 달라요? 네, 생선마다 다릅니다. 다금바리나 다금바리, 사촌,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숙성을 해야 맛있어서 15일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15일이나 숙성해야 돼요? 바리과류는 좀 질긴 측면이 어느 정도 있어서 쫀득쫀득하게 부드럽게 숙성도가 나오려면 제가 먹었을 때는 15일 정도 하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광어 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3일, 참돔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하고 있거든요. 숙성 시킨 거예요. 24시간 숙성이에요. 특이하게 마스카 하실 때 석쇠를 세로로 들어서 하시네요. 눕혀서 하면 생선 살이 다 익어버려서 반대편 살이 익지 않게 껍질만 싹 익히는 게 기술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철판을 대고 딱 껍질 부분만 익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음물에 넣어서 차갑게 식혀줘야 생선 살이 익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껍질을 데친 다음에 숙성을 안 해요? 껍질을 데치면 불이 닿아서 익어버리는 거잖아요. 살에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장기 숙성에는 불리하고 최대한 원물 상태를 살려서 숙성을 해야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살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맛있는 성분만 우러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싱싱해. 숨통을 끊었는데도 얘네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네요. 예. 그 안쪽에 신경이 이제 살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파괴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지금 찔러주니까 하얗게 변하죠? 오, 진짜 하얗게 변했네요. 참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색이 딱 변하게 돼요. 안쪽에 있는 신경이 파괴되면서 사후 경직을 늦추고 훨씬 더 이제 숙성 기간을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단백질을 깔끔하게 이제 제거를 해서 그 다음에 해동제 감싸서 넣고 있습니다. 사장님,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롯이를 하다 말고 통으로 해동지로 감싸요. 저희가 신경 제거를 하고 피까지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통으로 숙성했을 시에 장기 숙성으로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통으로 숙성하고 있어요. 숙성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크래퍼로 한번 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동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 쪽은 물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야 안에서 이제 부패가 안 일어나고 습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습기를 깔끔하게, 수분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숙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단단하게 싸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차 숙성실이에요. 방어, 참돔, 뭐 부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팬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준 다음에 습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추모토식 전처리도 하고 숙성도 하고 이러면 손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초밥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이 일반 쫄깃한 화로초밥이 아니라 고급 스시야나 오마카세에서 나오는 그런 숙성된 초밥 맛이 나는 거죠. 이 생선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시마지 흑점 줄무늬 정갱이라고 하는 고급 어종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업장에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선들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런 생선들은 오마카세라고 요즘 이제 비싼 초밥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기가 굉장히 반질반질하죠. 특히나 여름에 나오는 어종이라 그래서 썰자마자 기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손질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일반 업장에서는 또 이제 힘들어서 못 쓰는데 저희는 이런 작은 생선들도 싹 준비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껍질을 또 벗겨야 돼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생선이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면이 좀 이뻐가지고 어떤 식으로 벗기냐면 손으로 이렇게 벗기게 돼요. 칼로 벗기면 좀 이제 안 이쁘게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벗기면 이쁘게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단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생선이 좋다 안 좋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생선 살이 다른 거 피 먹은 거나 파 먹은 거 없이 다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반짝반짝 기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최상의 상태입니다. 중간에 가시가 있는데 요거를 큰 생선처럼 갈라서 자르면 살이 로스가 굉장히 많이 나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서 통으로 쓰고 있거든요. 가시도 엄청 조그만하겠네요. 예, 지금 보시면은 요만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초밥밥은 고슬고슬하고 입에서 잘 풀어짐이 좋아야 되는데 밥알이 굉장히 윤기가 흐르고 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밥이 뜨거울 때 바로 이제 초대를 넣어서 비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 경험상으로 뜨거울 때 바로 지금 김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때 초대를 넣어서 비비게 되면은 이 습기들이 전부 다 그 밥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밥이 오히려 축축해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김을 확실히 빼줘야 조금 더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밥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치대면 전분이 나와서 질어지니까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빼고 있어요. 벌써 이제 그 코팅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부채질 해주면은 그냥 맨밥이 코팅이 되면서 이제 알이 단단해져요. 그 다음에 초대리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초대리는 아래에서 위로 해서 빨리빨리 이제 올려줘야 돼요. 초가 아래로 흡수가 되면은 한쪽만 뭉쳐서 이제 많이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아래 거의 안 남아 있죠?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쳐주고 있습니다. 초밥밥 만드는데도 많은 것을 신경 써야 되네요. 아 그럼요. 사실 뭐 저희 또 업장 비밀이긴 한데 초대리 온도까지 신경 씁니다. 초대리 온도까지 중요해요? 네. 왜냐면 이게 뜨거운 밥이잖아요. 네. 초대리가 차가워야 그 밥과 닿으면서 싹 응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고슬고슬하고 꼬들꼬들해져요. 고시카리 쌀 쓰고 있고 제일 좋은 특등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단백질 함량도 수등급이고 최고 쌀을 쓰고 있습니다. 도종소에서 직접 쌀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직접 가지고 오냐고 하면 쌀은 도정 일자가 제일 중요해요. 도정 일자가 15일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쌀만큼 중요한 게 쌀 씻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씻었는데 전분기를 빼기 위해서는 손으로 2kg 기준에서 15분 동안 씻어야 돼요. 저희가 하루에 씻는 쌀 양만 엄청나기 때문에 쌀만 하루에 1시간을 넘게 씻어야 돼요. 씻는 사람마다 또 씻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쌀만 씻어주는 기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합니다. 1,200만 원이요? 네. 왜냐면은 일반 쌀 씻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쌀이 부서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흘려보내면서 씻는 방식이라 쌀이 부서지지도 않고 전분기를 굉장히 빠르게 제거해줘서 계속 이제 전분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쌀 알이 하나도 안 깨지고 이렇게 잘 나오고 정확히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저희가 7분만 딱 불리고 있어요. 7분을? 네. 요거는 매 시즌마다 다 달라요. 어느 계절에 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쌀 불리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햅쌀이 나와서 햅쌀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고 또 한 4월 달쯤 되면 물량을 늘리고 있고요. 장마 기간 때는 또 습기가 또 차니까 좀 더 덜 불릴 때도 있고 쌀알이 하나도 깨진 거 없이 진짜 좋아요. 저는 요리사로서 그런 뭔가 자긍심이나 직업 소명 의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초밥 찍으시면 알겠지만 생선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손질을 다 해야 되고 아무리 이렇게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정말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거 들으면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까 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장이 좀 더 고생하는 집이 맛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횟수로 치면은 16년 차입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나이는 33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요리를 했거든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마카세 스시야에서 있었고요. 일반 초밥집에서도 있었고 개인 레스토랑에서도 이렇게 있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칼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비싼 건가요? 80만 원인가 주고 샀을 것 같아요. 80만 원짜리 칼이에요? 네. 아, 그 더 좋은 칼도 있습니다. 여기 칼 자랑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큰 칼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열심히 썼다가 너무 커가지고 속도가 안 나와서 봉인을 해두고 있습니다. 초밥집, 오마카세 집에서 다닐 때도 일을 좀 빨리 배우고 싶었어요. 출근할 때는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하고 그래서 미리 일을 다 하는 거죠. 제가 주어진 업무를 다 하고 셰프님한테 저 일 다 했습니다. 더 할 거 없는지 물어보고 퇴근하고서도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남은 밥 버릴 거면 가져가서 초밥 쥐는 연습을 좀 해보겠다고 맨날 이제 남은 초밥들을 가져가서 집에서 초밥 쥐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가발을 이제 랩으로 이제 감싸서 지하철 안에서도 초밥 쥐는 연습하면서 이제 출퇴근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밥을 해서 보시면은 요 정도면 13g이에요. 딱 나오죠? 네. 초밥을 주시는 분들은 다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딱 13g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빨리 초밥을 배워서 막 내 업장을 차리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일반 업장 들어가면 막 2년 동안 허드렛 일부터 해서 배워서 올라가야만 생선을 잡을 기회도 생기고 생선 잡을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오죽하면은 쉬는 날에도 이제 쉬는 게 아니라 횟집에 가가지고 제가 그냥 열정페이로 일할 테니까 생선만 좀 잡게 해달라 돈 안 받고 이랬습니다.
그 대신 생선을 잡게 해주니까 생선으로 이제 급여를 주신 거죠. 근데 그때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문을 행주를 잡고 문을 여시네요, 냉장고. 아, 네. 제가 항상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행주를 항상 구비해서 행주로 이제 문을 열고 있고요. 모든 직원들이 행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지금 이제 연어 가지러 가는 거예요. 한 박스씩 매일 잡아요. 연어를 한 박스씩 매일 잡는다고요? 네, 많이 나가는 날에는 6마리씩 잡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트럭이 들어와가지고 항공에서 바로 이제 지금 가지고 온 상태예요. 창고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딱 출하를 하는 곳입니다. 사장님 이런 거래처는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발 벗고 찾아다녔어요. 직접 뭐 노량진도 가고 연안부두도 가다 보니까 젊은 친구가 고생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해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단순 도매 거래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받아오시는 원청까지 이렇게 거래를 트게 됐습니다. 진짜 지금 갓 들어와가지고 엄청 신선합니다. 시뻘겋죠? 네, 아가미 이렇게 시뻘겋고 살이 되게 단단하고 좋습니다. 지금 이런 연어만 저희가 취급하고 있어요. 사장님처럼 유통업체 안 거치려고 직접 가서 받아오시는 분이 있대요? 아니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유통업체 안 거치고 하는 분은요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그 사장님도 놀래세요.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데 보면은 다 연어 받아서 쓰시는데 거기도 사장님이랑 똑같은 유통구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노량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노량진이나 다른 도매 업체로 이제 넘어가는 거라. 소금이랑 식초랑 물이랑 해가지고 한번 세척해주고 숙성 전에 쫀쫀하게 해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식초 성분들이 외부를 코팅을 해주면서 탄력이 있고 좋은 식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저희는 워낙 신선한 연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헹궈주는 작업과 소금 식초만으로만 해도 깔끔하고 맛있는 연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연어 가지러 오고 이게 다 유통비를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아껴서 얼마나 남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남기는 게 아니라 이제 유통비에서 다운이 되니까 고객님들한테 전부 다 두툼하게 해가지고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뜨고 계신 것도 다 초밥 위에 올라가는 생선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치도 이렇게 두껍게 썰어요? 그럼요. 참치도 이제 두툼하게 드시면 맛있잖아요. 와, 진짜 두툼하게 드리죠? 근데 이게 촬영이라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두툼하게 썰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12, 13g 그 정도 주면은 이제 잘 주는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크게 해서 15g 이상, 한 18g 이렇게까지 활어는 주고 있고요. 연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8g 이상, 한 20g까지 두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이제 집어도 19g, 그다음에 다음 거 이게 19g, 이런 식으로 18에서 20g 사이. 매출 대비 재료 비용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40% 이상, 거의 50%까지 이렇게 원가를 보고 있습니다. 포장 용기도 네. 다 이렇게 구멍 져 있고 초밥용 용기잖아요, 이거. 네. 고급 용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았을 때 뚜껑을 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뱃살인가요? 네, 뱃살입니다. 확실히 윤기가 쫙 나네요. 네, 맞습니다. 연어가 생각보다 되게 기름진 생선이라서. 근데 방금 칼집을 넣은 부분이 있고 안 넣은 부분이 있는데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초밥이 잘 지워져요.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하얀색 배 부분만 있다 보니까 잘 안 지워져서 칼집을 넣어야 이렇게 잘 오므라들어서. 그다음에 요거는 참치 뱃살. 초밥이 잘 모양이 안 나오겠다 싶은 것들은 칼집을 넣고 있습니다. 칼집을 내야 이런 식으로 초밥이 이쁘게 모양이 나오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면 되게 신경 썼다는 느낌도 들고, 판 보시면은 도자기라던가 돌판에 나가서 고급스러움을 좀 느끼시면서 즐겁게 드시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오마카세 판초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건 광어 지느러미인데. X자네요. 네. 그 한 겹으로 드리면은 조금 그 덜 두툼해서 이제 조금 얇다 싶으면은 이렇게 2개씩 겹쳐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밥이 나오면 그 특제 소스를 위에 이렇게 발라줘서, 그래서 좀 더 감칠맛이 나고 윤기도 흐르고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스미소라고 하는 그 초된장 소스예요. 초된장 소스도 올려드리고, 간장 같은 경우도 어종에 따라서 조금씩 더 발라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쓰는 재료 중에서 제일 좋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초밥입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격은 3만 원에 14피스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포장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로 2피스를 더 넣어드려요. 사장님 지금 비싼 재료, 좋은 재료 쓰시고 이러면 얼마나 남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진율이 한 10%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만족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몇 시에 출근하셨죠?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나왔죠, 집에서. 그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몇 시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9시 반까지는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요. 또 잔업이 있을 경우에는 뭐 10시, 11시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면 되겠죠? 좀 남겨서 더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드셨어요? 많이 남는다는 건 고객님들한테 그만큼 못 해드린다는 거고, 그러면 식사하시는데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그 이득을 더 취하겠다고 변하게 되면 결국에는 손님들이 더 잘 알고 점점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계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게알 냉모밀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성게를 후룩후룩 좀 퍼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해낸 게 이 메뉴라 가지고. 사장님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모밀 육수 끓이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생강가루인데 독특한 키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생강가루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육수가 끓고 나서 가스오브시랑 좀 특이하게 고등어, 이제 마른 고등어 포까지 넣어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많은데 육수까지 직접 끓이세요? 네, 그럼요. 육수가 시판을 쓰면은 맛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항상 직접 다 끓이고 있어요. 매일매일 끓이고 있습니다. 육수뿐만 아니라 소스도 다 직접 수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다 개발하신 거예요? 네, 제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맛보고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소스도 부족할 때마다 늘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리스트가 있어요. 직접 다 만드는 거라서 뭐 소스, 간장 소스도 간장도 직접 끓이고요. 갈릭 소스, 눈꽃 소스, 샐러드 소스까지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26분을 끓이고 있어요. 26분이요? 네. 그 끓는 시간이 또 그 시즌마다 다른데, 육수 같은 것도 여름, 겨울 날씨마다 달라요? 네, 왜냐면 여름에는 물이 좀 따뜻하잖아요, 지하수가. 그래서 업장에 들어오는 물이 따뜻해서 빨리 끓어요. 근데 겨울에는 당연히 업장에 들어오는 물이 차갑겠죠? 그러면 당연히 늦게 끓으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1, 2분 차이로 맛이 변하거든요. 이렇게 시간까지도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랑 파랑 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가 좀 넉넉히 들어가는 게 맛있어가지고. 오시면은 이 정도로 많이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원가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남는 메뉴가 아니에요.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제가 이제 첫 창업이 김포에서 시작했거든요. 고셰프의 신선한 연어라고 해서 창업을 했었는데 6개월 만인가 이제 배민 랭킹 1위를 찍고 고객님들이 다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음식을 만들었을 때
과연 내 음식을 좋아해 줄까? 맛있다고 해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막상 이제 제가 음식을 내놓고 판매를 하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영업 종료하는 날에 종료한다고 하니까 고객님들이 막 어디 가냐고, 가지 말라고 막 이제 주문 러쉬를 엄청 하시면서 요청사항이나 그 리뷰에다가 다 달아주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진짜 엉엉 울면서 일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가게 차리면 그 새로운 가게에 꼭 놀러 가겠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한 5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가게 사장님 위치는 어디죠? 여기는 인천 청라에서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청라까지 얼마나 걸려요? 자차로 30분 정도? 그럼 사장님 보이러 왕복 1시간을 감수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는 집안 사업 실패로 인해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빚이 한 3억 정도 있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바로 일을 했어야 돼서 이제 이것저것 돈 되는 일, 인테리어나 고물상에서도 일했었어요. 뭐 어느 정도였냐면은 정육점에 남는 잡뼈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싸게 얻어가지고 그걸로 국 끓여 먹고, 고물상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의류수거함 수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남는 옷들 이제 입고 그랬었어요. 아, 그 정도로 힘드셨어요? 예. 그게 몇 살 때였나요? 그게 20살 때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20살 때면 네네. 가장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 다른 세상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어려워서 당장 먹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저는 이제 아버지랑 일을 하게 되고, 동생은 이제 어머니랑 살게 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김포에서 동생이랑 저랑 배달 전문점을 차린 거예요. 초밥집을. 그게 잘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가족들이 합쳐서 같이 살게 되고, 그렇게 지금 고셰프라는 업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창업 비용이 1억 5천 정도 든 것 같아요. 메인 상권도 아니고 구석에 있는 상권이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상가들이 싸게 나온 시기에 차려서 그나마 조금 그 부분에서 세이브했던 것 같고요. 인테리어 같은 거 가족끼리 전부 다 한 거예요. 벽이랑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직접 페인트 사서 하나하나 다 칠한 거고요. 타일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돈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다 사다가 발라서 붙이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그렇게 막 엄청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운영을 했어요. 그때 시기에는 퇴근이 새벽 1시였어요. 정말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배달 에피소드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배달이 안 되는 날이 있으면 가족들이 자동차를 다 가지고 열심히 배달을 뛰었죠.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더 팔아보자.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찾아주시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감사하기만 해요. 예를 들어 별점을 낮게 주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쓴소리를 하시더라도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변했으면 하는 기회를 주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히려 더 잘해드리고. 전 제일 무서운 고객님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안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뭘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쓴소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전 너무 감사하다. 손님이 가득 차 있잖아요. 네네.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못 보여드린 모습도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